저는 불과 4년 전까지만 해도 주식, 비트코인 실패에 펀딩 사기까지 당해서 그동안 모은 돈을 대부분 날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파트 투자로 만족할 만한 시세 차익을 얻었고 상가에서는 앞으로 월급만큼의 월세가 세팅될 예정인데요. 거기에 지금 제가 좋아하는 유튜브, 교육, 마케팅 등의 일을 하며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4년 만에 빈털터리에서 이렇게 경제적 자유에 가까워졌을까요? 4년 전과 지금의 저는 정말 큰 차이가 있고 그 차이로 인한 결과도 극과 극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투자에 실패하고 사기까지 당했던 순간과 투자에 성공하고 원하는 것을 이뤄나가는 지금 순간의 차이점을 말해보려고 합니다. 4년 전 당시에는 힘도 들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나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그때의 경험이 지금의 저를 만들어줬다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오늘 제 영상을 보시고 저처럼 시행착오를 하나 줄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경제적 자유를 이루기 전 나타난 징조에는 3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긍정적인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너무 뻔한 말이고 당연한 말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부정적인 생각에서 긍정적인 생각을 갖는 순간 좋은 일들이 생겼습니다. 양자역학 이론에 따르면 모든 물체는 입자임과 동시에 파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론은 제가 지어낸 게 아닌 위대한 과학자들이 밝혀낸 이론인데요. 우리가 갖고 있는 핸드폰, 옷, 가방 등 모든 물체는 입자처럼 보이지만 사실 파동과 같은 에너지의 형태도 띠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우리 사람도 사실 파동 에너지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 이 모든 이론들이 과학적으로 실제로 입증이 되었다고 합니다. 중요한 건 모든 사물, 물체, 사람까지 파동 에너지의 형태를 띈다는 건데요. 여기서 또 중요한 건 우리의 생각 또한 파동 에너지로 해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 또한 파동 에너지가 되어 사물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끼치겠죠. 이런 부정적인 생각은 또 다른 부정적인 일들을 데리고 옵니다. 같은 파동은 서로 보강작용을 하며 더 큰 파동을 형성하기 마련인데 부정적인 생각이 부정적인 일들을 끌어오고 더 큰 부정적인 일들이 나타나게 되죠. 저 또한 안 좋은 일을 겪고 나니 저에게서 부정적인 에너지가 나오고 그 에너지가 또 다른 부정적인 일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 부정적인 사슬을 끊지 못하니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었던 거죠. 저에게 안 좋은 일이 계속 일어났던 이유는 사실 부정적인 내 생각이 다 끌고 왔던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좋은 일이 일어나기 직전에는 제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을지 감이 오시죠? 부정적인 생각이 부정적인 일들을 데리고 온다는 걸 깨닫고 저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주식이 떨어져서 확정 손실을 봤다고 한다면 돈을 잃은 그 사실에만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생각을 전환하고는 그래도 내가 대출을 안 받은 게 어디야. 그래도 이 일을 계기로 배운 게 많아. 라는 조금 더 긍정적인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같은 실수를 안 하고 더 나은 방향을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기 시작했죠. 실제로 저는 주식과 비트코인, 그리고 펀딩 실패 후에 내가 완벽하게 알지 못하는 건 투자하지 말자라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투자를 할 때는 이 원칙을 굳게 지켜서 실제로 수익도 많이 났고요.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을 한 이후부터 제 삶이 조금씩 잘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저는 긍정적인 생각을 갖기 위해서 작은 일에도 감사함을 가지려고 노력했는데요. 우리가 당연히 여기는 많은 일들이 사실 당연한 게 아닐 수도 있어요. 내 아들, 딸이 건강하게 태어난 것 그 자체도 당연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대부분의 부모들이 아이가 밤에 울어서 잠에서 깨거나 밥을 잘 먹지 않는다거나 하는 사소한 일에도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데요. 가끔 보면 헬조선에서 태어났다고 하면서 나의 삶 자체를 부정적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상위권의 치안과 인프라를 가진 국가인데도 말이죠. 아프리카의 한 국가와 비교해보면 인프라 측면에서 좋은 점이 90% 이상일 겁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마인드는 하위 10% 수준의 불행한 삶을 살고 있어요. 오히려 아프리카의 빈민가의 어린이가 씻을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함을 느끼고 빵이라도 먹을 수 있는 작은 행복을 느낀다면 훨씬 행복한 삶을 살고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를 헬조선이라고 부르는 부정적인 사람이 어떻게 성공하고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을까요? 내가 누리는 게 당연한 게 아니라는 인식을 갖고 작은 것에서도 감사함을 느끼면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긍정적인 생각은 긍정적인 일들을 데리고 오고 결국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게 해줄 거예요. 그럼 단순히 긍정적인 생각만 한다고 상황이 좋아지는 걸까요? 제가 다음에 말할 성공하기 전 나타난 두 번째 징조에서 더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저에게 나타난 두 번째 징조는 남 탓을 하지 않기 시작하면서부터였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남 탓, 회사 탓, 국가 탓, 사회 탓을 하는 사람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방금 전 예시로 들었던 우리나라를 헬조선이라고 부르는 건 역시 국가 탓을 하는 거고요. 남 탓을 하면 내 심리적으로 참 편합니다. 내 책임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책임이기 때문에 나의 자아에 그 어떠한 데미지를 주지 않아도 되거든요.
나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저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래.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국가와 정책이 사회를 이렇게 만들어서 그래. 나는 쟤보다 잘했는데 평가가 낮게 나온 건 말이 안 돼. 나의 문제를 파악하기보다는 남에게서 그 문제를 돌리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본인은 절대 발전할 수가 없어요. 나는 고칠 게 없고 잘못이 없기 때문에 발전이 없고 항상 그대로일 수밖에 없죠. 결국 성공하려면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내 책임으로 가져와야 합니다. 그래야 나에게서 고칠 걸 찾고 더 발전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시킨 일을 직장 후배가 잘못 처리했거나 실수를 했다고 할게요. 그 상황에서 모든 걸 남 탓으로 전가시키는 사람은 그 후배를 흉내거나 후배의 탓으로 몰고 가겠죠. 하지만 나의 책임으로 가져오면 그 상황이 된 원인이 나도 완전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내가 지시를 잘못했을 수도 있고 이해하기 어렵게 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확인을 안 해준 나의 책임도 있습니다. 갑자기 생각난 건데 서로 남 탓하는 사람끼리 대화하면 이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서로 대화가 잘 통하지 않을 때 좀 알아듣기 쉽게 말해봐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왜 이렇게 이해를 못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 혹은 듣는 사람의 탓만 하는 경우도 있죠. 정말 답답한 상황입니다.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 내가 발전할 기회를 놓치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운을 걷어차고 있는 거예요. 저 또한 심하지 않았지만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남 탓을 하는 경향도 있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잘했는데 왜 인정을 안 해주지? 왜 우리 부모님은 부유하지 않은 거야? 라는 식으로 저도 남 탓, 부모님 탓, 환경 탓, 사회 탓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게 나의 책임을 회피하고 내 마음을 편하게 만들기 위한 행위였다는 걸 알고 그 이후부터는 모든 책임을 나에게로 가져왔습니다. 내가 현재 처한 상황과 주위 사람들은 내가 바꿀 수 없어요. 내가 바꿀 수 있는 건 오직 나뿐입니다. 남 탓, 환경 탓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내가 바꿀 수 있을까요? 그러한 말을 내뱉는 순간 그 사람들은 오히려 나에게 반감을 가지게 되고 나의 상황을 더 악화시킬 겁니다. 그 순간 나의 마음은 편안해지고 속은 시원해지겠지만 더 부정적인 결과만 초래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걸 구분해야 합니다. 이 얘기도 앞으로 제가 많이 할 이야기이지만 한 번 더 이야기해 볼게요. 내가 할 수 없는 건 환경이나 다른 사람을 바꿀 수 없는 거겠죠. 반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나의 잘못은 무엇인지 객관적으로 살펴보고 앞으로 뭘 개선해야 할지 확인하는 거예요. 즉 일이 안 풀린다면 남 탓이 아닌 나의 책임으로 나를 바꾸려고 해야 합니다. 간혹 가다가 다른 사람의 실수로 일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도 생길 텐데요. 예를 들어서 예약해둔 회의실이 회의실 관리자의 실수로 잘못 예약이 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를 가정해 볼게요. 이 경우 예약을 잘못 처리한 관리자의 탓으로 돌릴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사람에게 화를 내고 핍박을 준다면 오히려 나에게 반감이 생기게 될 겁니다. 반면 나의 책임으로 돌린다면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생각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의실 관리자도 저에게 미안한 마음에 어떻게든 회의실을 찾아주려고 하는 운도 따르게 될 거고요. 저도 모든 일들을 나의 탓으로 가져오고 저를 점점 더 개선해 나가면서 모든 일들이 잘 풀리기 시작했는데요. 이러한 작은 하나하나가 모여서 경제적 자유에 가까워졌던 것 같습니다. 제가 모든 게 잘 풀리기 시작하기 전에는 이렇게 두 가지 징조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전환을 했고 두 번째로 남의 탓이 아닌 내 탓으로 모든 상황을 바라봤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하는 게 쉽지 않을 겁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자꾸 올라오고 나의 자아를 지키기 위해 남 탓을 하려고 할 거예요. 하지만 이런 생각들은 나의 운을 내쫓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아직 완벽하지 않지만 계속 이런 노력을 하려고 하는데요. 1년 뒤, 2년 뒤에는 제가 원하는 일을 더 많이 이룰 거라고 확신합니다. 다음 영상에는 제가 어떤 걸 배우고 어떻게 성장할 수 있었는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성장한 모든 노하우를 알려드릴 테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